자, 드디어 아티스트 임영웅 가수의 2집 앨범 첫 콘서트, 인천 콘서트가 막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전달드릴 소식 중에 들으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깜짝 놀랄 만한 내용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기사에서부터 이미 방방곡곡 난리가 났습니다. 임영웅 I'm Hero 투어, 전석 매진, 응원봉 연출로 기대감을 최고조로 만들었다. 전석 매진입니다. 전석 매진. 이제 본격적인 제왕의 전국 투어 콘서트가 다시 시작이 되었다. 벌써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 가수의 전국 투어 콘서트 소식을 제가 벌써 몇 년째 전달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벌써 이 콘서트가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정신이 없을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전국 투어 콘서트 2집 앨범 콘서트가 더욱더 기대를 받고 극찬받는 이유는 따로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시스템의 완전한 변화와 최첨단 기술력. 안 그래도 예전 콘서트 때도 스크린만으로 큰 변화를 주면서 많은 분들의 극찬을 이끌어냈는데, 이번에는 또 엄청난 첨단 시스템이 함께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 현장으로 바로 한번 떠나보실 건데, 자, 여기 보시면 I'm Hero 투어 2025 인천 콘서트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금, 토, 일을 수놓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요걸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현장에 가서 이제 콘서트 공연을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 스크린이 미쳤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요거 현장 사진 같은 거 좀 뜨면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릴 텐데, 이 스크린이, 스테이지가 여기 있다면 3면 스크린입니다. 3면 스크린. 우리가 3D나 4DX 영화관에 가면 이렇게 3면으로 스크린이 되어 있는 거, 근데 이것도 측면 부분은 스크린이 아니라 사실 그냥 화면에 쏜 형태였죠. 근데 우리 아티스트의 요번 2집 앨범 콘서트는 진짜 스크린을 이렇게 아예 둘러버렸다. 그냥 단순하게 빔 프로젝트에서 쏜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정말 스크린에 이 엄청난 장벽을 세웠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전이라면 전면에 가운데 큰 스크린이 있고 좌우에 하나씩 있거나, 아니면 전면을 꽉 채우는 큰 스크린에 사이드에 별도의 스크린이 달려 있을 텐데, 이번에 보면 어떻죠? 통 스크린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와, 이런 거 요즘에 정말 유명한 그런 현장에 가야지 볼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가령 예를 든다면 예전에 우리 아티스트 콘서트는 이렇게 공중에다가 스크린을 띄워가지고 어떻게든 360도에서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고심을 했는데, 요번 콘서트에는 새로운 신기술력, 그야말로 3면 스크린이 꽉 채우게 되었다. 근데 인천 콘서트 말고 서울 콘서트 때는 또 360도 스크린을 다시 한번 활용하고 무대가 또 새로워지는 걸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지역별 콘서트마다 그 느낌이 또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천 컨벤시아의 현재 모습, 현장 모습이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이제는 임영웅 콘서트다 라고 하기보단 I'm Hero 콘서트다, 2025, 2026, 2027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I'm Hero 라는 콘서트 보면 이제 많은 대중분들도 임영웅 가수의 콘서트구나 라는 걸 다들 안다고 합니다. 실제로 홍보를 위해서 다양한 곳에 이렇게 우리 아티스트의 현수막이 걸렸을 때 현장에 계시던 많은 분들이 임영웅 팬이 아니어도 임영웅 콘서트 하나 보다, 와, 이번에 또 티켓팅 대박 났겠네, 그러면서 현장에서 핸드폰으로 검색해가지고 실제로 찾아보곤, 와, 또 전석 매진됐대, 미쳤다, 엄청나다, 이런 얘기가 지금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 더 나아가 놀라운 것은 우리 아티스트 이번 콘서트의 시스템이 사뭇 다릅니다. 여기 보면 객석이 정말 많죠. 계단석까지. 그야말로 이 전석을 꽉 채웠는데, 지금 이 관객분들의 참여 시스템이 엄청나게 새롭게 도입이 됐지 않습니까? 아실 겁니다. 바로
이번 응원봉이 새롭게 거듭났다라는 거. 굳이 따로 구매할 필요 없이 매핑이라는 프로그램 업데이트만 하면 됐는데, 이 매핑이 참 놀라운 게 이번 공연에 특화된 응원봉 연출을 위한 사전 준비다. 공식 앱을 통해서 이것을 진행할 수 있다. 쉽게 말해 본인의 콘서트 좌석 번호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번 공연에 내가 여기에서 어느 구역에 자리를 딱 잡고 매핑을 딱 하는 순간, 응원봉을 업데이트한 순간 그 좌석에 있는 응원봉에 있는 불빛이 여기 있는 중앙 제어 시스템에 의해서 새롭게 엄청난 다변화를 이뤄냈다라는 겁니다. 아니 뭐 예전에도 이렇게 분위기 바뀌면 초록색 분위기면 초록색으로 바뀌고 빨간색 분위기면 빨간색으로 바뀌고 뭐 그런 거 말하냐?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 합니다. 보면은 스크린에서 나오는 우리 아티스트의 어떤 화려한 무대라던가 화려한 퍼포먼스 또는 특수 효과가 있을 때 객석에 있는 응원봉도 다 같이 깜짝 놀랄 똑같은 이 특수 효과 다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이 객석에 앉아 계신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에게도 똑같은 참여도, 내 응원봉이 공연에 살아 숨쉬고 있구나, 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놀랍죠? 그래서 이 매핑을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냥 기존에 있었던 수준의 이 불빛이 아니라 굉장히 순차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물결치는 그런 응원봉 컬러라고 좀 설명을 드려야 할까요? 이 과거 예전에 하늘색이면 다 같이 하늘색, 노란색이면 다 같이 노란색 짜르륵 바뀌고 뭐 이렇게 파도치는 느낌 정도만 나왔다면, 이제는 초 단위로 빨주노초 파란바가 쫙쫙쫙쫙쫙 지나갈 수 있게끔 무지개 컬러로도 만들어낼 수 있고, 구역별로도 새로운 컬러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기가 빨간색 불이 전멸될 때 여기가 파란색 불이 확 밝아졌다 어두워지고 막 정말 청청한 살아 숨쉬는, 우리가 마치 이 바닷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만큼 엄청난 다변화가 예고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런 공연을 가서 보실 이 영웅시대 분들 너무 제가 부럽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일산에서 열렸었던 이 고척돔 콘서트 말고는 뭐 어머니를 보내드리느라 한 번도 못 갔는데, 이번에는 티켓팅도 전부 다 실패를 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2집 앨범 콘서트다 보니까 특히나 더 어려웠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패하셨을 텐데, 요번에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어마무시한 공연 콘서트 플레이가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현장 모습 말씀드리기 이전에 우리 아티스트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연말에 열릴 시상식들, 특히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2025 인기상 예선 투표에서 벌써 남자 솔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기사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적수 없는 히어로. 그 누구도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 가수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압도적인 득표율인 28.94%를 차지하면서 1위에 올라섰고요. 무려 그 표수가 20만 표에 육박한 18만 2669표라고 합니다. 2위를 차지한 방탄소년단의 멤버가 5만 7천 표예요. 그러니 3위에는 또 5만 2,500표를 받은 B 멤버가 있는데, 두 사람의 투표수를 다 합해도 11만이 좀 넘습니다만 우리 아티스트의 혼자 차지한 투표수만 18만 표가 넘는다. 그러니 우리 임영웅 가수의 이 엄청난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남자 솔로 부분 1위 딱 봐도 점쳐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앞으로도 있을 투표에 많이 참여를 좀 해주셔야 한다. 이 기록은 또 있습니다. 멜론이 나의 최애도 홍보해준다. 임영웅, 플레이브, 라이즈, 박빙이다. 요번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12월 20일 날 열리는 마마뮤직 어워즈. 근데 여기에서 또 팬들이 만들어내는 최애 포인트 교환을 통해서 임영웅, 방탄소년단,
라이즈, 플레이브 이 팬분들이 지금 박빙으로 나의 최애 포인트를 교환하기 위해 엄청나게 이벤트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지금 이런 결과를 내는 거예요. I'm 히어로 임영웅 멜론 누적 스트리밍 125억 뷰 돌파. 125억 뷰입니다. 100억 뷰만 돌파해도 들어갈 이 다이아몬드 클럽에 방탄소년단을 제외하고 최초로 대한민국 솔로 가수 그리고 두 번째로 입상을 하고 나서 이제는 125억 회라고 합니다. 125억 회. 정말 말도 안 되는 대기록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대기록을 내다 보니까 우리 아티스트를 응원하던 분들이 지금 현장에 너무 많이 가 계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요. 우리 아티스트를 이렇게 귀엽게 표현한 캐릭터도 함께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캐릭터 영웅 마치 우리 아티스트를 작게 만들어서 축소해 놓은 듯한 모습인데 여기에서 사진도 찍을 수 있고요. 보이시죠? 이렇게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놀랍게도 인천에 거주하시는 시민분들 그러니까 티켓팅에 성공하지 못하신 분들도 현장에 가셔서 다 응원봉 들고 가서 사진도 찍고 굉장히 뜨거운 현장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금요일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금, 토, 일 주말에 그냥 아예 또 엄청난 인천에 몰릴 인파의 기록을 세우면서 우리 아티스트의 이제 콘서트의 첫 공연 장소가 포문을 터뜨리겠죠. 그러다 보니 많은 팬분들이 티켓팅에 실패했지만 넷플릭스만 있다면 우리 집이 곧 고척돔이다. 음악과 이야기가 함께하는 콘서트 영화 임영웅 리사이틀 지금 바로 넷플릭스에서 만나보세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탁 넷플릭스 공식 계정에 넷플릭스 공식 SNS 계정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넷플릭스에서도 지금 우리 아티스트의 리사이틀 공연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특히 티켓팅을 못하신 분들은 이럴 때 리사이틀 공연을 한 번 더 보자. 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한 팬분이 우리 아티스트의 노래를 참 많이 부르기도 하는데 인기 차트가 정리된 모습을 이렇게 캡처를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노래방에도 가요, 팝송, 일본 노래 뭐 등등등 장르가 많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 아티스트의 노래를 많은 분들이 부르셨으면 보이십니까? 아티스트 스페셜이라고 해서 임영웅이라고 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스페셜 테마라고 해서 뮤지컬 노래들만 모아놓은 게 있고 뭐 콘서트 스페셜 이런 것도 있고 TV 스페셜도 있는데 아티스트 스페셜에서는 우리 임영웅 가수의 이름이 떡하니 등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노래방에서 우리 가수의 노래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열창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뭐 이 공연장에 들어가 보진 못해도 넷플릭스에서 하는 리사이트를 다시 한번 보면서 열렬히 응원을 하면 또 그 기분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 임영웅 가수가 세우고 있는 새로운 신기록들이 또 쏟아지고 있습니다. 황금 임신했다. 송가인부터 임영웅까지 가짜뉴스로 고통받는 스타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디서 시작된 것인지 감조차 잡을 수 없는 이 가짜뉴스가 넘어서고 있는데 송가인 씨도 이 TV조선의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에 출연해서 지금 뭐 자신이 수백억대 자산가다라는 가짜뉴스에 시달렸다. 그 가짜뉴스에서는 내가 이미 건물주다. 아직 그만큼 돈도 못 벌었다. 살고 있는 집 역시 자신의 명의가 아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결혼설에 대해서도 임영웅, 김호중 등 유명 트로트 가수들과 엮여서 결혼설에 휩싸였는데 다 사실 무근으로 일단락시킨 바 있죠. 누구랑 결혼했다더라, 아기를 낳았다더라.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그런 특정 몇몇 채널에서 계속하여 말도 안 되는 이건 뭐 예측도 아니고 예상도 아니고 의혹도 아니고 그냥 가짜 뉴스입니다. 이미 결혼했어요. 결혼식도 해버렸습니다. 이런 뉴스들이 쏟아지다 보니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왜 우리 아티스트의 이름이 함께 거론이 되고 있냐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 가수 어떤 피해가 있었습니까?
송가인 씨처럼 23년도에 홍지윤 씨와 신라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이 가짜 내용이 퍼져나갔지만 양측 모두 별 대응 없이 넘겼고 사실 확인조차 되지 않은 허황된 정보에 많은 분들이 믿지 않았지만 어쨌건 팬분들은 크게 놀라셨잖아요.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유튜브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다. 자, 하지만 우리 아티스트의 영향력은 팩트, 진실 그 자체라는 걸 제가 확인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오늘 이런 그 문체부 장관의 이 방안 추진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이유, 임영웅 등 대형 공연장이 부족하다라는 사실에 월드컵 경기장 잔디 보호 매트를 도입하겠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 아티스트가 사실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공연을 할 때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까? 그 잔디 보호한다고 다 위에 뭐 덮고 그래서 사실 그 잔디까지 다 티켓팅을 받았다면 진짜 한 8만 명, 9만 명 수용을 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 이번 국정감사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최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국내의 대형 공연장이 부족하다라는 이 한 지적에 영국 웸블리 축구장에서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수 매트를 상암 경기장에서 사용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서울에서 유일하게가 중요합니다. 유일하게 5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임영웅, 아이유 등의 대형 가수들 공연이 열렸지만 잔디 훼손 문제로 대관이 무척 까다로웠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 프리미어 리그가 열리는 웸블리 축구장에서 활용 중인 고성능 잔디 보호 매트를 도입하겠다. 그래서 이 특수 매트를 문체부가 서울시에 임대하여 상암 경기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상암 경기장을 이른 시일 내에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테스트해 보려고 한다. 야,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게 기대가 됩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우리 아티스트의 인천 콘서트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항상 있었던 요번에도 저는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앵콜 콘서트가 또 열리게 되잖아요. 이 앵콜 콘서트 때까지는 여기 문체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상암 경기장에서 특수 잔디 보호 매트를 깔아 한번 정말 엄청난 규모의 진짜 8만 명, 9만 명 규모의 콘서트를 진행을 해 볼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잔디 보호 매트 외에도 잔디 복구 비용, 음향 조명 설비 등 공연을 위한 이 개선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고 일단 이를 위해 지난달 서울시와 대관 확대 방향을 실제로 협의를 했으며 내년에 21억 원 신규 예산 증액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4만에서 5만석 규모 아레나급 공연장을 새로 건립하기 위한 관련 연구도 함께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정리해보면 어떻죠? 우리 아티스트의 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 5만석을 꽉 채웠던 그 역대급 규모가 잔디까지 활용할 수 있었다면 최소 3, 4만 명을 더 수용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따지면 진짜 8만 명 이상의 대규모 공연 콘서트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문체부에서 대놓고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이게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팩트 맞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 아티스트가 이 정도의 엄청난 이 공연 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 스타로 발돋움했는지에 대한 팩트 근거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 여기 보면 임영웅과 방탄소년단 덕분에 저작권료가 엄청 많이 나온다. 놀랍죠? 그룹 브라운 아이즈 소울이 가수 임영웅과 방탄소년단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라는 겁니다. 충격적이죠. 그러면서 사실 이번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있겠지만 이 저작권료가 왜 많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충격적이게도 이 브라운 아이즈 소울이라는 가수가 우리 아티스트에게 뭐 곡을 썼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가수들이 부른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뭐 바람기억, Nothing Better 뭐 이런 노래도 있는데 요즘 가장 저작권료가 많이 들어오는 노래가 있다. 어떻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라는 노래인데
요즘 여기저기에서 많은 가수들, 심지어 야구 선수 오타니 쇼헤이까지 불렀다라면서 그분들 덕분에 저작권료가 엄청 많이 나온다. 내가 저작권료를 다 체크하고 있다. 특히 임영웅, BTS, 오타니 팬 계정에서 많이 사용하시더라. 다들 너무 감사하다. 쉽게 말해서 어떻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라는 노래를 배경으로 우리 아티스트를 응원하는 팬분들이 SNS에서 배경음악으로도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양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 저작권자인 브라운 아이즈 소울이 우리 아티스트가 이 노래를 막 부르고 커버곡을 낸 것도 아닌데 저작권료가 엄청나단 거예요. 놀랍고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아티스트의 이 열렬한 영웅시대 팬분들의 팬 활동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영향력이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 아티스트가 정말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었던 공중파 방송 중에 하나가 바로 KBS의 아침마당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근데 1만 회를 달성한 아침마당의 러브콜, 과연 임영웅은 응답을 하게 될까? 1만 회 방송을 맞이하게 되면서 지금 대스타로 성장한 임영웅의 출연 여부가 팬들의 관심사로 떠올랐다라는 겁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1991년 5월 20일에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세월의 변화 속에서도 사람과 이야기를 중심에 두며 34년을 달려왔다. 그러면서 1만의 특집이 되며 송가인, 안성훈이 무대를 이끌게 되는데 재밌는 건 이곳에 김대현 PD님이 24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임영웅의 출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했느냐? 사실 임영웅과 소통을 자주 하고 있다. 하지만 너무 바쁘더라. 그래도 계속 연락 중이다. 아침마당과 언젠간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아침마당 코너인 도전 꿈의 무대에서 8번 출연하여 5승을 거두며 가능성을 증명했었는데 김혜영 씨는 임영웅은 무대 8번을 서서 5승을 했다. 그래서 더 기억에 많이 남는다. 첫 번째 1승을 한 분은 박서진, 그 다음이 임영웅이다. 점점 도전 꿈의 무대에 대한 관심이 덕분에 높아졌다. 결국 아침마당에 배출한 가장 상징적인 스타 중 한 명이 임영웅이다. 담당 PD의 직접 언급이 더해지면서 1만의 특집 무대에 임영웅이 응답할지 관심이 높아졌다라고 되어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아티스트가 출연하진 못했지만 임영웅 가수를 섭외 중이다 라는 이야기를 담당 PD가 했었던 만큼 아마 요즘 굉장히 많은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을 하고 있는 우리 아티스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제가 볼 때는 아마 우리 아티스트가 결국 이 도전 꿈의 무대에 어떤 굉장한 희망을 줬고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성공한 스타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등장을 할 가능성도 저는 매우 높게 점쳐지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티스트가 사실 지금 너무나 바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우리 아티스트의 공연 콘서트 이런 게 지금 거기에 뭉쳐야 찬다에도 등장을 하고 지금 너무 바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아침마당에 당장 출연은 어렵겠지만 시간이 조금 흘렀을 때 너무나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 상암 월드컵 여기에서 열렸었던 우리 아티스트의 이 공연 영상이 워낙 어마무시했지 않습니까? 워낙 어마무시했고 워낙 엄청나게 핫 이슈가 되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모르긴 몰라도 우리 아티스트의 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앵콜 콘서트가 또 한 번 진행이 된다면 제가 볼 때는 그때의 규모는 이 문체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특수 잔디 보호 매트를 깔아서 충분히 내년쯤에는 한번 진행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최소 8만 명 규모의 대규모 앵콜 콘서트가 기획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우리 아티스트의 기록적인 행보가 계속하여 빗발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임영웅 가수의 이런 기록적인 행보가 왜 유지될 수밖에 없는지를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승부욕 폭발의 임영웅, 축구감독으로 변신하더니 무릎까지 꿇었다. 자, 뭐 아시겠지만 뭉쳐야 찬다 4가 드디어 방영이 끝났습니다. 이게 임영웅 아티스트가 한 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에도 나오고요. 몇 회차가 더 나올지 모를 정도로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때까지 시청률의 신기록 행진을 계속 이어왔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상을 항상 뛰어넘었었는데 요번 뭉쳐야 찬다 4 시청률이 어떻게 나왔을지 너무나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 이 본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아티스트가 자신의 콘서트를 단순히 홍보하기 위해서 예능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걸 충분히 알 수가 있었다. 축구에 누구보다도 진지하고 사실 축구 선수와 지금 다를 바 없죠. 그러다 보니 축구 감독도 완전 몰입해서 경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왜 무릎까지 꿇게 됐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아티스트 축구 감독으로 첫 데뷔를 했지만 아쉽게도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축구의 벽이 높았던 거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아티스트가 그저 감독으로 나왔을 때의 이야기에 불과하다. 왜냐면 아시겠지만 다음 주에 있을 뭉쳐야 찬다 4 예고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 못 보셨다면 요 네이버 TV 검색해서 들어가셔서 보셔도 되고, 유튜브에도 28회차 예고편이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찌됐든 이 뭉쳐야 찬다 4 예고편을 보면 우리 아티스트가 드디어 감독에서 선수로 내려와 맹활약을 합니다. 보면은 막 코너킥 차고 난리 나죠. 그리고 안정환 선수가 감독으로 있는 팀과의 아주 숨막히는 복수혈전이 예고가 되어 있는데, 멋지게 코너킥을 차는 장면으로 예고편이 깜짝 마무리가 됩니다만 다음 주가 더욱더 기대치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우선 요번 이 감독으로서의 대활약도 빼놓을 수 없는 장면들이 많았어요. 구단주가 임영웅 아티스트다 보니 결국 축구 리그 역시 더욱더 거대해졌다. 뭉쳐야 찬다 4 기존보다 2배 규모가 되었다. 2배 규모였다. 더 커진 축구 리그를 자랑하면서 1년 만에 복귀를 했는데 감독으로 복귀를 했어요. 그러면서 6팀으로 운영을 했었던 것이 이제 더 많이 늘었다. 진짜 그냥 축구 리그와 다를 바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과거에 리벤지를 얘기하지 않았냐. 뭉쳐야 찬다 4에서도 리그를 운영하시던데 이번에는 8팀으로 운영한다. 그래서 우리 아티스트가 궁금했다. 저희 연합팀 대 판타지 연합팀이 대결하면 어떨까? 그래서 아마 우리 아티스트가 기대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결론부터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 감독으로서의 재질도 대단했다. 사랑받는 감독이다. 안정환의 제자도 임영웅 지도가 더 좋다. 안정환과 대비되는 따뜻한 지도자의 표본이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죠? 감독으로서의 재능도 만만치가 않았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시대의 스위트 감독이다. 그러니까 안정환 감독이 아무래도 막 좀 이렇게 세게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아티스트는 선수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이해와 공감을 해주며 아우르며 함께 하다 보니 나는야 영웅 시대다. 안정환 감독보다 우리 임영웅 감독이 더 좋다. 여기도 영웅 시대다. 재밌는 게 안정환 감독에게 지도를 받았던 제자마저도 안정환 선생님은 너무 무서웠다. 근데 임영웅 감독님은 보듬어 주시는 따뜻한 분이더라. 명승호 선수 역시 안정환 감독님은 대한민국에서 축구를 가장 잘하는 중 한 분으로 전술의 짜임이 있었다. 그래서 소통하는 방법이 굉장히 수직적이다. 위에서 아래로 가는 형태였다.